최근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꽉 막힌 중도금 대출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건설사도 계약자들도 속에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건설부동산부 이혜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막힌 이유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제 분양 시장이 좀 불똥을 맞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중도금 대출 옥죄기에 따른 파장이 분양시장으로 불통이 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마저도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분양사업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 전 국내 중도금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요, 절반 이상 뚝 떨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 신규 승인 금액은 7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14조 8천억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권들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들이 중도금 1차 납부일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요. 또 특히 2차, 3차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아파트 단지는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에도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거나 미계약분이 남아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같은 건설업계 가운데서도 서울이냐, 또 브랜드, 믿을 만한 시공사의 아파트냐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의 양극화가 더 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중도금 대출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중도금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죠. 네, 대출을 받을 만한 은행을 선정하지 못한 사업장들은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 협약을 체결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보험사나 상호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제2금융권도 중도금 대출이 꽉 막힌 상황입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 인상과 또 집단대출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영향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집단 중도금 대출 금리는 최고 3.7%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13%까지 올랐고요.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는 1년 전 4.2%에서 현재 4.5%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시행사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중도금 대출 은행이나 금리를 명기하지 않고요. 네. 견본주택 현장 상담을 통해서 안내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끝내 집단 대출이 거절이 되게 된다면 계약자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중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안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한 시중은행이 이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워낙 생소한 개념이어서 어떤 건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KB국민은행이 어제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DSR을 도입을 했습니다.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간 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예. DSR을 적용하면 대출이 소득에 비해 많은 사람들은 DTI만 적용할 때보다 신규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매매 시세 차익을 노렸던 갭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또 DSR 방식이 은행 전반과 또 제2금융권까지 확산이 되게 된다면 실제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즉 부동산 투자 심리뿐 아니라 실수요도 꺾일 수밖에 없어 부동산 업계의 시름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혜리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